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환이라고 하고요. 노바스코샤주에 살고 있고, 지금 풀스택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는 어떠세요? 네, 저는 적당히 한가지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노바스코샤에서 몇 년 살았다고 했는데, 되게 사람 없고 되게 조용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토론토 이제 가족 휴가차 갔다 왔는데, 네. 오래간만에 그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그게 한국에 있을 때도 약간 저는 서울이 아, 아니라 좀 외곽 쪽에 살았는데, 음, 한번 서울 갔다 오면 굉장히 네, 약간 기빨리고 음. 그랬었죠. 그 한국에 계셨을 때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콘서트 같은 데에서 일할 때 사람들 되게 많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동선이 늘 달랐기 때문에 네, 스태프들은 보통 따로 다니거든요. 이렇게 뒤에 네,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보통 이제 통로도 보통 이렇게 따로 어두컴컴한 데 있고 해갖고 네. 사실 그렇게 막 사람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갈 일은 많이 있진 않았어요. 네, 캐나다에 오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딱 음, 제가 21년도에 캐나다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사운드 엔지니어로 하던 일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스탑되고 네. 그래서 한 거의 1년 정도를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업계는 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사실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전부터 좀 그 커리어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조금씩 좀 공부도 해본다든지 이것저것 알아본다든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죄송한데 그 커리어 네, 체인지에 대한 고민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원래 하던 일을 되게 제가 좋아하던 일이었고 네.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 업계거든요, 거기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런 네.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런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아, 취소가 돼요. 물론 네.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다 알지만 그죠. 이제 그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네, 입장에서는 다르니까. 갑자기 네. 뭐 잡혀있던 일정들이 다 취소되면서 갑자기 몇 달을 이렇게 아무 수입 없이 이제 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큰 일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류독감 같은 음,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도 그러면은 이제 뭐 수도권에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막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람들 통행을 막아버린다든지 그게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거여서 뭐 조류독감 같은 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가축들 관련된 무슨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아도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마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전 한국에 없었지만 네. 아마 그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막 이제 막 사람들 막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 그쪽 업계에서도 막 일들이 막 잡히고 막 그러고 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마 다 그때 아마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어, 거거든요. 그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 네.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음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랑 잘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개발자 일이 그리고 그런 저는 이제 결혼했고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말고 다른 곳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캐나다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이렇게 어쨌든 커리어를 전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정도는 경제적인 활동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뭔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떤 나이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유롭게 해보기에는 좀 제한이 많이 있는 사회적으로. 그때 나이를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40대였죠. 이제 40대 딱 접어드는 시점이었고, 그럼 이제 40대 신입사원으로 어딘가를 들어가야 되는 경력이 없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 삼아서 조금 지원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이제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왕에 그러면 그런 약간의 그 갭이어 비슷한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면 그러면은 그 기간을 가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이프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와이프는 이제 유아교육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도 코로나 때 타격이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왕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해외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이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 중에서 캐나다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베네핏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정을 캐나다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바로 간 곳이 노바스코샤였어요? 네네. 굳이 많은 프로빈스들 중에 노바스코샤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네, 잡을 생각했다면 토론토나 밴쿠버를 가는 게 이제 맞았을 텐데 일단 저희는 그 영주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가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산점을 얻기에는 이제 나이 점수가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자녀 있고 좀 40대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옮겨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혹시나 토론토나 이제 이런 쪽 갔을 때 그런 영주권 관련해서 이게 스텝이 꼬이면 그러면은 주이동을 다시 또 한 번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되게 애매한 나이가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그럼 캐나다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역을 처음에 그래서 일부러 밴쿠버나 토론토 쪽은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직장을 못 구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토론토 쪽 말고 이제 그래서 알버타랑 노바랑 이렇게 두 군데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알버타에 지원했던 학교에서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때 컬리지를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저희가 2020년 말에 이제 옮길 생각이었는데 그때 겨울학기에 그게 학교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21년 9월달 학기에 이제 노바주로 오게 됐죠.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결정이었을 거고 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큰 변화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계속 있다가 40년을 살다가 캐나다로 그렇죠? 이사 네. 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결정 프로세스를 조금 그 결정하기까지 그런
음,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일단은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성향 자체가 좀 액티브한 성향이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가 아무리 환경이 더 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내 익숙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또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지금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어, 그런 이민자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함이 이제 있기는 했어요. 이렇게 건너듣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가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걱정하면서 해주셨던 말씀들도 있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성향이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신기한 게 되게 네, 액티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 엑스트로버트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네. 사람 만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신기하긴 그 하네요. 인트로버트한 성향인데 네, 근데 그거랑은 조심스러워. 다른 것 같아요. 그 정적인 거랑 또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어떤 이제 모습이 되어 있을지 뭐 5년 후, 10년 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비교를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이제 그때 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어떤 예상되는 모습과 이제 캐나다 갔을 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계획대로 다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많이 하게 되는 선택이 뭐냐면 이제 독립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아마 거기서 몇 년 정도 더 일하고 나서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텐데 그러면 아마도 투자도 좀 막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 투자도 해서 일을 시작해서 할 텐데 그리고 또 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은 더 없어지겠죠. 한국이 이제 워낙에 바쁜 라이프 스타일 다들 가지고 사니까 더 그랬지만 더 그런 삶으로 사실 그전에도 막 행사 주말에 막 많이 있고 보통 공연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평일 주말 관계없이 막 일하고 보통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이제 이런 라이프 패턴이었거든요 제 삶. 그 더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제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또 그것도 이제 확실하진 않고 잘 된다는 보장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이제 둘 다 잘 된다는 확실한 이제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둘 다 뭔가 투자는 더 해야 되고 이제 큰 버짓에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투자를 했을 때 워라밸이 무너져가는 삶을 적어도 5년 이상 이렇게 지속을 해야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그래도 캐나다에 오면 물론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워라밸은 지킬 수 있고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보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냥 학교 2년 다니고 그 이후로 이제 PWP까지 해서 5년 정도 머무르고 그냥 한국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그래도 이제 그 5년이 가족들한테는 좋은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되면 뭘 할지도 사실은 계획을 서로 와이프랑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너는 뭘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뭘 해서 그냥 굶어 죽진 않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걸 위해서 캐나다 올 때 한국에 비즈니스도 남겨놓고 오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최대한 마련해 놓고
그리고 플랜도 이제 뭐 영주권에 도전하는 플랜도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생각을 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나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이 얘기에서 배울 게 되게 많네요. 되게 그 비전이 강해야 된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네요. 특히 이렇게 백업 플랜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게 사실 그 와이프가 이제 캐나다에 넘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저한테 처음 물었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와이프랑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가족이고, 만약에 와이프가 반대한다든지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와이프가 원래 하고 있던 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여기서 하고 있고, 이제 그 계통의 일이 캐나다에서도 부족직군이고 이민에 도전하기에도 수월한 직종이었던 거죠. 그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터 EC라고,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도 유아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고,